카카오 주가는 왜 42개월이나 떨어졌을까? 나는 처음 이 차트를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어. 카카오. 한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 같은 이름이었고, 이 회사만 들고 있으면 미래는 걱정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이지. 2021년 주가는 최고점 17만 3천 원, 그리고 지금은 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 무려 42개월 동안이나 하락했다가 작년에 50% 반등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많이 상승한 상황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투자의 구조가 무너진 하락 같은 거야. 나는 오늘 왜 카카오는 이렇게 오래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시장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카카오 다음에도 다른 종목에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하게 될 거야. 첫째, 모두가 속았던 착시, 즉 싸보이는 고점에 대한 이야기야. 2021년 코스피가 3천을 넘고 유동성은 넘쳐나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IPO는 대성공이었어. 사람들은 카카오를 플랫폼의 미래라고 불렀지. 주가는 17만 원까지 아주 빠르게 상승했어.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성장의 정점이 아니라 과열의 정점이었어. 당시 카카오는 영업이익률이 8% 수준이고 순이익 기준 약 200배에 거래되고 있던 가격이야. 카카오가 서비스를 팔아서 8% 남는 사업 모델에서 전체 총 매출 대비 8배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던 거야. 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8배라고. 나는 이런 상황을 본 기업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산 상태라고 불러. 그리고 이런 조합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져. 두 번째는 돈이 많았을 때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야. 2021년 카카오는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졌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IPO로 자산이 11조에서 22조까지 급증하고 자본은 거의 2배가 됐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회사는 그 돈으로 비싸게 다른 기업들을 사고 시너지가 불확실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연결 회사만 150개가 넘는 구조가 돼. 겉보기엔 화려했지. 하지만 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비효율성이 쌓이면서 관리가 무너진 거야. 나는 이걸 카카오는 너무 빨리 커버린 회사라고 말하고 싶어. 자,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붕괴가 발생했다는 거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대형 IPO가 끝난 후에 경영진이 스톡 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을 전액 매각하거나 거의 대부분 시장 개장 후에 매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한 M&A를 통해서 너무 비싸게 회사를 산 이 영업권에서 손상이 1.4조가 발생해. 자회사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심지어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약 5일간 플랫폼이 마비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우리 지금 너무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점이 나타나. 그리고 최정점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이야. 이 사건 하나하나가 카카오를 죽이진 못했지만 신뢰는 계속 줄어들었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주가 하락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뢰 가치가 하락한 가격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게 카카오는 신뢰를 잃어버렸어. 자, 그래서 이 하락은 부정이 아니라 청산으로 봤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42개월 동안의 하락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고평가된 기업과 불필요한 자회사를 청산하고 과잉 확장된 계열사를 정리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기대치가 붕괴되면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야.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고 지금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마음이 속이 엄청 쓰릴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꿔봐야 돼. 카카오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종목을 샀을까?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이런 종목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야. 다음 파트에서는 카카오 재무제표에 숨겨진 착시와 숫자의 마술, 그리고 왜 이 기업이 신뢰할 수 없는 숫자와 구조가 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파보도록 하자. 숫자는 맞는데 의미는 틀렸다? 나는 카카오 재무제표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회사 숫자는 정상인데 느낌이 이상하네. 매출은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4, 5천억의 수준으로 꾸준히 벌고 있고 현금 흐름은 약 1조 원씩 돈을 벌고 있어. 그런데도 주가는 무너지고 있었지.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숫자와 현실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판단해도 돼. 즉, 영업은 잘하는데 돈은 사라지는 이상한 구조인 거야.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 영업은
돈을 버는데 회사는 계속 손실이 난다. 2022년에서 2023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조 이상. 그런데 당기 순손실은 1조, 2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업은 멀쩡한데 투자와 회계가 회사를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야. 이 영업권은 회계상 숫자지만 투자자에게는 폭탄 같은 거야. 카카오는 공격적으로 회사를 샀어. 웹툰, 게임, 엔터, 컨텐츠, 플랫폼. 문제는 가격이야. 비싸게 샀고, 너무 많이 샀고, 너무 빨리 샀어. 그 결과는 바로 영업권 손상 1.4조, 관계기업 지분 손실 수천억. 이건 단순한 회계 손실이 아니야. 암묵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잘못 샀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지. 그리고 시장은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의 유형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데 더 자신 있는 회사야. 이런 회사의 특징은 사업이 안정적이야. 그런데 경영진이 자본과 투자 배분에 실패해. 그래서 이익이 쌓이지 않고 사라지지. 이건 자본 파괴형 성장이라고 해. 플랫폼 기업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카카오는 사실 이제 소형 플랫폼 기업이 아니야. 겉으로는 성장, 속으로는 파괴되고 있는 상황. 카카오는 이 구간에 진입했던 거지. 그래서 숫자는 나름 좋아 보이지만 주가는 계속 나빴어.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1년에 5천억이나 벌면 괜찮고 탄탄한 회사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야. 그 이익에 100배의 가격을 붙여서 주가를 산 상태였기 때문이지. 좋은 회사라도 비싸면 나쁜 투자가 돼. 이 단순한 진실이 카카오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났어.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데, 그럼 카카오는 앞으로 오를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지. 그 조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적 개선이 아니야. 다음 파트에서는 카카오가 다시 정상 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진짜 조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봐야 할 핵심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회사가 회복되려면 주가가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돼.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주가는 바뀌지 않아. 회사가 바뀌어야 주가가 따라와. 카카오의 문제는 주가가 아니라 행동이야. 경영의 방향, 자본의 쓰임, 의사결정의 기준이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숫자가 좋아져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 카카오가 정상화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지금 당장 M&A를 중단하고 불필요한 자본을 회수해야 돼. 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카카오는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네이버를 이기기 위해서 시장 중독 상태였어. 지금 필요한 건 새로 뭘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산 것들을 정리하고 돈을 벌어오는 본연의 사업의 구조를 강화하는 거야. 그리고 자본을 회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카카오의 재무제표를 보면 장기적으로 재무 관리에 상당히 많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보여.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의 재무제표는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다음은 지배구조의 신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야. 시장은 숫자도 보지만 신뢰도 중요해. 대표의 스탁옵션 매도, 시세 조종 논란, 내부자 거래 의혹, 이런 잔재들이 남긴 상처는 딱 하나야. 이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편이 아니다. 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 배당, 자사주 소각, 보수 축소,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로 쉽게 인식이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이런 행동들이 먼저 하나씩 나와줘야 돼. 다음은 사업의 구조가 단순화돼야 돼. 지금 158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는 건 생태계를 조성한 게 아니라 조잡스럽다는 거야. 카카오는 플랫폼 중심으로 회귀해서 컨텐츠와 집중이 필요하고 금융은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해. 특히 핵심 외에는 정리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왜냐하면 한번 회사를 세우고 사고 팔면 그걸 정리하는데 최소 2, 3년은 소요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보다 기업의 내부 정책이 먼저야. 우리가 원하는 가장 강한 신호는 이거야. 우리 카카오는 더 이상 성장 중독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대외적으로 선포되고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전까지 주가는 눌린 상태로 남을 거야. 그럼 이 카카오 주주들 약 15만 4천 명의 마이너스 50% 물린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미 물린 사람이라면 손절은 하지 말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일단 즉시 투자를 멈추고 계좌를 덮고 기다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하나야. 다음 실수를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카카오는 아주 좋은 사례야.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필터링 했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지.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 카카오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진짜 교훈.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가지를 확인했어. 투자 실패는 종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는. 카카오는 단지 트리거였을 뿐이야. 문제는 왜 이런 종목을 샀는가요?
사람들은 왜 항상 꼭대기에서, 고점에서 주식을 살까? 패턴은 늘 비슷해. 남들이 돈을 벌거나, 뉴스가 쏟아지거나, 숫자가 좋아 보이거나, 가격이 최고점 대비 차트만 보면 떨어져 있거나, 그때 조금 사볼까? 라고 말해. 그리고 좋은 회사니까 괜찮겠지. 라고 안도하지. 이건 분석이 아니라 감이야. 투자자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기준. 난 이 기준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지금 이 주식을 살 때 이 가격이 맞나? 카카오는 회사가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주가가 100배라는 광기에 섞여 있었을 뿐이지.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해. 먼저 위험을 제거해. 그 다음에 기회를 골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에 초점을 맞춰. 하지만 대부분은 기회를 먼저 보고 위험을 나중에 봐. 난 그래서 이 영상이 카카오를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어.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 수익은 실력에서 오지만 생존은 절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 생각해. 내가 고정 댓글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남겨놓을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땡큐.